사람들의 경제 궁금증 서로 생략하고 핵심만 알려주는 3인의 경제 토크쇼 사서삼경. 네. 안녕하세요. 저 NH투자증권 투자로그인과 함께하는 경제 토크쇼 사서삼경의 신사임당 주원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을 맡게 된 장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사실 사서삼경은 유교에서 기본 경전으로 삼는 그쵸. 책이잖아요. 저희가 경제 분야에 있어서 근본이 되고자, 경전이 되고자 하는 네. 뜻을 담았습니다. 진짜 경건하게 뭔가 네.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의 경제 궁금증을 서로를 생략하고 핵심만 알려주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어요. 맞습니다. 이름값 하는 컨텐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회 함께 해주실 네. 전문가분 같이 나와 계신데 경제의 신이라 불리는 분이죠. 3프로TV의 김프로, 김동완 프로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프로님, 영광입니다. 이렇게 첫 회 모시게 돼서. 주 PD. 담당 PD였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제가 앵커할 때. 그렇죠. 원래 저희 프로그램 앵커님이셨는데 네. 제가 이렇게 출연료를 그러게 여기가 원래 내 자리인데. 저희 동학개미들 어떤 게 올바른 선택일까요? 딱 하나만 찝는다면 딱 하나. 네. 딸에 항상 이런 얘기 하시다가 오직 편집 좀 해주세요. 오직 코인 데리고. 김프로님은 앞으로 시장 전망하시나요? 야, 근데 어떻게 이게 보세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많은 전문가들을 한국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게 저잖아요. 그죠, 그죠. 네. 각기 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시장 전망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서삼경이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누린다고. 제가 딱 3년 됐거든요. 네. 딱 3입니다. 그래서 풍어를 좀 읊자면 경기가 회복세가 강하고요.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의 개선 추이가 나쁘지 않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좋다. 우리 수출이 보셨죠, 자료? 네. 46%가 늘었어요. 거의 사상 최고가를 친 거예요.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기저 효과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경제가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를 들어갔던 때가 86년도인데 86, 87, 88년도를 3조 호황기라고 부릅니다. 저유가 또 약달러, 그죠? 저물가. 네. 그때 뭐 몇 살이셨나요? 그때 태어났죠. 그거 좀 편집 좀 해주세요. 너무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너무 옛날 같은데. 근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 80년대 중후반에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 그랬어요. 네. 그때 이후에 수출 증가폭이 네. 두 번째란 말이에요. 진짜요? 근데 보시면 수출도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석유류 거기다가 뭐가 또 생기냐면 바이오 같은 거 연행 없었던 거죠. 맞아요. 2차 전지 배터리 우리 수출 품목이 굉장히 다변화돼 있고요. 지역별로도 미국, 중국, 유럽 그리고 아세안, 신흥국 시장까지 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현상을 글로벌 리스타킹 과정에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뭐냐면 글로벌 팬데믹이 오니까 장사가 잘 안 될 줄 알고 재고를 다 줄였어요. 네. 실제로 이게 뭐야? 자동차도 잘 팔려, PC, 노트북 이런 거 다 잘 팔렸잖아요.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강한 협상력을 갖냐면 공장이죠, 제조. 물건 좀 빨리 달라고. 네. 서로.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뭐죠? 쇼티지. 들어봤어요. 물건이 공급 부족. 공급 부족이에요. 네네. 제조업 국가가 엄청 좋아집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 보시면 한국, 대만, 중국이 탁월하게 좋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우리 경제는 비교적 굉장히 튼실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모멘텀을 맞았기 때문에 저는 대세는 아직도 상승 추세에 아주 견고한 추세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갑자기 하락세로 갈 거야. 이 두려움을 조금은 이연하는 게 좋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용어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테이퍼링. 진짜 많이 접하는데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수도꼭지나 샤워기 이렇게 물 속도나 이렇게 양을 좀 줄일 조절하는. 때 이렇게 꼭지를 잠그잖아요. 네.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이 뭐냐면 유동성이에요. 돈. 그래서 연준에서 유동성을 막 풀고 있는데 야, 좀 과한데 할 때 이제 돈의 물줄기를 조금 줄이려고 수도꼭지를 조금 잠그면
시장에 나가는 돈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 하면 돈의 물줄기를 좀 줄이는 건데 그걸 어려운 얘기로 하면 긴축이죠. 네. 네, 이제 정책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 거기 뭐야 제가 백화점 갔더니까 테이퍼링이 있더라고요. 네. 그 남자 바지 보면은 테이퍼드 핏이라고 아, 이렇게 가면 갈수록 네, 줄어들죠. 쪼그라드는 거를 예전에 쫄쫄이라 그랬어. 예전에 쫄쫄이라 그랬어. 요즘에는 그 택에 보니까 테이퍼드 핏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와, 그 테이퍼인 것 같아요. 네네네. 약간 줄이는 긴축의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테이퍼링의 가능성에 국내 증시가 좀 긴장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예. 접한 적이 있는데 테이퍼링이 금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글로벌 팬데믹 위기가 왔잖아요. 네. 그럼 뭘 하냐면 돈을 확 푸는 거죠. 그걸 양적 완화라고 하죠. 금리를 0%까지 내렸는데도 경기가 안 살면 돈을 찍어내는 거죠. 이게 양적 완화 효과로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냥 두면 이제 과열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후유증이 심각해지니까 야, 돈의 양을 조금씩 줄여야 되겠다. 그럼 줄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계속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하는 게 아까 0%까지 내렸던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가는 건데 테이퍼링은 통상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의 전조곡이다. 테이퍼링을 하면 몇 달 후, 몇 년 후 되면 금리 인상하네. 이 사인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미국이 엄청나게 완화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논의를 해보겠다 네. 이렇게 태도를 바꿨는데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당겨질 걸로 보시나요? 아니요, 뭐 예년의 경우에도 논의를 시작한 다음에 최소한 6개월 혹은 9개월, 최장 1년까지 이렇게 타임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 바라보는 거는 한 9월 FOMC 회의나 8월 달에 세계 중앙은행가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컨퍼런스 겸 휴양을 하는 그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게 잭슨홀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아마 그때쯤 얘기를 하지 않겠냐. 이제 테이퍼링 한다라고. 그 후로부터 얼마 지나면 이제 금리를 인상할 거냐. 이 논의를 시작하겠죠. 그래서 테이퍼링의 개시 시기는 대충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에서 12월 사이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OECD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상향 조정했는데 한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건 주식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인지 OX로 좀 답해 주실 수 있나요? OX로 좀 답 수 있나요? OX로 나 너무 자꾸 장난치고 싶네. 대본대로 하시죠. 해주세요. 주식 시장의 네, 긍정적인 경제 성장률이 요소인가요? 3.8%로 올렸어요. 한국은행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비슷해요. 한국은행은 한 4% 정도 성장한다 그러고 네. 우리 정부는 한 3.2 정도 성장한다 그러는데 아마 조만간 우리 정부에서도 4%대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통상 이게 제일 높은데 지금 현재로는 제일 낮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공무원들이.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경제 통계를 내는 기관이나 뭐 IB 이런 데들은 빨리빨리 바꾸는데 한국 정부가 아직 안 바꾼 거죠. 그래서 3.8% 넘어갈 거라고 지금은 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유럽도 또 신흥국도 다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더 가파르게 좋아진다는 뜻이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수반해서 좋아진다는 뜻이니까 우리 증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시장에 대한 전망도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 확장 국면 한국은행도 지난달 예. 27일에 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네. 한국 금리 인상 가능할지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면 네. 한 몇 bp 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만약에 이거 찍는 시간이에요? 아니 그래도 많이 들으시니까 사실 3% 컨센서스라는 게 있거든요. 하면 25bp 0.5입니다. 아, 네네. 그건 뭐 명확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연 세계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미국의 연준에서 하기 전에 네. 한국은행에서 할 수 있을까? 선제적으로. 네, 이거는 조금 의문부호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이 안 하면 우리도 못 한다는 법은 없다. 이런 류의 코멘트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물가 상승률이 최근 들어서 좀 가파르게 올라요. 농산물 가격도 굉장히 그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어떤가요? 대파테크라고? 아 예. 파 이거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대파 난리 났잖아요. 집에서 다 심어요. 대파가 뭐 더블 나고 막 그러고. 네.
떠올라. 더블. 이게 농산물 가격도 많이 오르고 네. 그리고 이제 국제 원자재 시장에 쇼티지가 나오니까 곡물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 포장지 가격도 많이 오르니까 올해 하반기에 한두 개씩 이렇게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택 가격도 계속 오르고 전월세 가격도 계속 오르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름값이죠. 작년 4월인가요? 국제유가 마이너스 37불 갔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국제유가 70불 가잖아요. 네. 거의. 그러니까 엄청난 상승세가 있죠.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될 물건값들이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서비스에 대한 가격도 백신이 이제 하반기에 많이 광범위하게 퍼지면 또 조금 상승세가 있어서 한국은행에서 연내로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테이퍼링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연내보다는 올려도 내년 초까지는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 이자들이 폭탄으로 돌아온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시잖아요. 제 주변에도 막 영끌했다. 아니면 뭐 맞아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요즘 비투라는 단어 참 네네. 많이 보이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준비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영끌 비투를 일단 하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절대 안 돼요. 절대. 진짜 절대. 영끌이 더 안 좋을까요? 비투가 더 안 좋을까요? 아 저는 비투 아니에요? 아, 저는 영끌. 왜요? 에? 근데 영끌은 어쨌든 아니, 그냥 안 예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예를 들어서 원래 내 전력이 100이야. 근데 내가 10 가지고 20 정도 더블 레버리지를 썼다고 해도 이게 뭐 20이 날아간다 그래도 자체 리스크는 그렇죠. 적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빚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그게 위험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원금만으로 한다 그래도 맥스로 다 채워서 하면 더 위험하지 않나? 유하게 설득되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예. 저도 동의하는 게 빚은 자기가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영끌이라는 건 영혼을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네, 그죠. 영혼을 끌어모으면 어디가 빈자리가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 빈자리가 어디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본업이죠. 아, 내 영혼이 글로 가 있으면 학생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아, 직장인이 그죠, 그죠. 업무가 되겠어요? 장사하는 분들이 맞네.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 철학적 질문이었구나. 사실은 영끌이 오였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위험한 거죠. 맞아. 그래서 프로님이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본진을 잃으면 안 된다. 본진을 훼손하면 안 맞아. 돼요. 네. 9시에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9시에 화장실을 가시면 안 돼요. 금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면 누가 제일 힘드냐면 부채가 많은 분들이죠. 왜냐하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요. 가계부채 중에도 주택담보대출처럼 장기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놔야 되겠네. 왜? 지금보다 1년 있다가 1%, 2% 금리가 높아지면 은행에 내야 될 이자는 3% 내면 되는데 이게 5% 가면 5%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때는 고정금리로 픽스하시는 게 필요하죠. 대신 나는 대출 없고 예금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변동금리로 놔두셔야 되는데 변동금리 예금이 잘 없거든요. 네. 물가 연동체 같은 게 있긴 있어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예금은 짧게 갖고 가셔야 돼요. 단기로. 이걸 만약에 한 3년짜리, 5년짜리로 묶어두면 저금리 상태인 지금의 예금 금리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걸 1년 있다가 다시 재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올라간 금리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요. 기본적으로 예금은 짧게. 대출은 길게 픽스로 이렇게 하시는 거고 금리 상승기에는 비교적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죠. 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있어서 금리라는 건 일종의 비용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고 주식 내부에서도 금리가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뭘 피해야 되냐? 성장주 같은 걸 피해야 돼요.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굉장히 안전한 주식 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경기 사이클이 좋아진다는 뜻이니까 경기에 순행하는 경기에 동행하는 그런 주식들이 좋죠. 그래서 올해 보면 철강이 엄청 올라요. 그럴까요? 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네. 저평가돼 있으면서 경기에 동행하는 그런 회사들이죠. 조선도 좋았죠. 네. 해운도 좋았죠. 석유화학도 좋았잖아요. 네. 요즘 또 정유도 좋죠. 네. 이런 중후장대 산업들, 이른바 시큐리카라고 하는 경기에 동행하는 이런 주식들이 만약에 하반기에도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가팔라진다. 그러면 거기 머물러야죠.
경기 상승이 추세적이라면 예. 네. 여전히 경기 민감 업종에 우리가 몸을 담고 그렇죠. 있어야 된다. 예. 그러면서도 빚보다는 자산이 많은 회사. 예. 본격적으로 더 네. 종목 얘기를 해볼까 봐요. 종목. 하셨는데 여기는 좀 약간 대놓고 주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거 어차피 NH증권에서 알아서 편집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도 컴플라이언스가 빡세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알아서 쓰실 거니까 저희는 질문을 막 폭탄처럼 던져볼까 합니다. 아나운서님 마음대로 하세요. 사실 그 코스피 시가총액 1, 2위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급락했습니다. 저도 늘 지금 주식시장을 보고 있는데 실제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주목해야 된다는 조언이 나오잖아요. 네. 왜 가치주에 주목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뭐 10년 있으면 성장할 기업을 미래로 가서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이걸 가치를 땡겨서 반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저금리 상태일수록 유리하죠. 왜냐하면 비용이니까. 근데 금리가 올라간 국면이나 올라가고 있는 국면에서는 가치주,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보다 그 자산 가치가 훨씬 싼 거, 수익 가치가 훨씬 싼 걸 우리가 가치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산이 많다라는 건 그걸 운용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더 크게 열렸다는 얘기죠. 네. 작년 말에 제가 어떤 중소형 철강주를 한번 보고 투자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이른바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들 있죠. 은행의 예금이라든지 네. 국가증권 지금 막 팔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보다 더 많이 있더라고. 와. 근데 그 산업 자체가 너무 저성장 산업이니까 네. 이자도 작잖아. 그거 현금 가지고 해봐야 1%밖에 못 받으니까 그거 의미 없어. 이런 상태에 있길래 그걸 유심히 보고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연초에 갑자기 철강 경기가 뭐 엄청 살아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금리가 오르니까 이게 엄청 오르더라고. 네. 두 가지가 겹치는 거예요. 업황도 좋아지는데 이 회사는 빚은 없고 자산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내더라고요. 철강이 하셨구나. 그래서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런 가치주에. 주식이 각광을 받는 거죠. 한번 사이클이 지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있어요. 이 시기에 관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1번, 2번. 2번. 어. 2번. 금리가 오른 건 사실인데 그래도 두 분이 1,000만 원 들고 은행에 가시면 1년 동안 맡겨서 받을 수 있는 네. 금액이 한 10만 원쯤 주거든요. 맞아요. 한 달에? 아니 1년에. 네, 요즘 그래서 너무 우리 셋이 한우를 못 먹잖아요. 1년 기다려도 못 먹을 수 못 있어요. 먹는다니까. 그렇죠, 못 먹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은 수익이 날 확률이 계속 증가해요. 왜냐? 우리 인류는 굉장히 현명하기 때문에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 생산적인 일을 한 결과가 기업의 실적으로 나타난다. 시간의 가치가 주식 투자에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개런티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10년 동안 보유해라. 거의 드신다고 보면 되죠. 투자의 그 투자가 던질 투자거든요. 네. 투자 말고 다른 건 뭐죠? 적금. 쌓을 적자란 말이에요. 네. 쌓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던지는 게 어렵지. 네, 제가 사회에 나왔을 때 이자율이 15%였거든요. 도대체 언제 그죠? 사셨던 건지. 근데 여기 1%야. 네. 그러니까 안 돼요. 쌓여요. 네. 1%도 쌓인 거 아니냐? 아니에요. 녹아내린 거죠. 예원 씨 지금 무슨 옷이나 뭐 신발이나 뭐 하물며 백 같은 거 살려면 네.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싸지잖아요. 초.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아내린다고. 지금이 스틸 그렇죠. 네. 예,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지만 예전에 그 고금리와 물가 앙등기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언제 꺾일지도 몰라요. 사실 몇 년 전서부터 우리는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하락을 걱정했지 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걱정하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추세가 될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비율을 조정하셔야 되지만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과목이죠. 네. 근데 사실 이 질문을 위해서 지금까지 쭉 끌고 온 것 같은데 뭔가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네. 뭐 철강도 얘기하셨고 조선업도 얘기하셨고 맞아.
한 사이클이 좀 간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경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체험과 인식 사이에 갭이 있는 산업군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뭐예요? 체험과 인식 사이. 이런 거죠. 작년에 네. 미국에서 막 30만 명씩 막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올 때 매일 뉴스를 보는데 우리는 체감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10명, 20명, 100명 어쩔 때는 안 나온 날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건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린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막 언택 관련주 사야 되고 막 이런 거 엄청 했는데도 네네. 그거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정상적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 있죠. 미국은 30만 하던 게 지금 10,000명 수준으로 넘어. 그리고 지금 마스크를 다 벗어도 된다고 하죠. 네. 왜?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5, 600명, 6, 700명 나온다고요. 6, 700명은 우리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좋아지는데 우리가 인식을 하는 만큼 체감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 이 언택에서 컨택으로 가는 데 있어서 더 의미 있는 반등을 계속 할 거다. 네. 그래서 서비스 산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광, 쇼핑 이쪽. 이런 데들이 비교적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네.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아요? 아하, 제조 쪽은 많이 좋아졌지만 네. 이제 서비스업이 좋아질 그렇죠. 차례가 다시 남아있기 한번 때문에 돌아올 것이다. 네.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예. 주식시장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변화도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많이 미치죠. 예를 들면 2016년대 사드 문제가 터졌잖아요. 네. 그 이후에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도 굉장히 영향을. 왜냐하면 판호를 주지 않으니까 네네. 거기다가 K-팝, K-드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항상 힘들었던 거예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뭐든 터진다. 그죠? 네. 근데 우리 예원 씨하고 저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데 외국 사람이 그러더라고. 고래 싸움에 새우 아니고 돌고래. 돌고래다. 이제 돌고래. 새우 아니다. 근데 저는 그 표현이 굉장히 잘 맞다고 봐요. 왜냐 보세요. 대통령이 미국 갔잖아요. 네. 기업인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번 일어나 보라고. 삼성, SK, LG, 뭐 현대차 박수 막 치고 땡큐 그랬잖아요. 네. 뭔가 강조할 때 있잖아요. 항상 3번을 얘기하는 그 버릇이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 3-3번. 3-3번. 진짜 진심이네요. 그렇잖아요. 근데 땡큐. 땡큐. 그게 추측이 아니라 보세요. 그렇게 44조 원을 투자를 한다? 일자리가 생기죠. 그렇죠. 일자리를 주는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땡큐를 안 하겠냐. 그러면 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선물을 줬냐? 그건 누가 뭐 퍼주기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선택지가 미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중국에서 지금 디스플레이가 팔립니까? 자동차가 팔립니까? 삼성의 갤럭시가 팔려요? 이마트가 장사가 돼요? 롯데마트가 돼요? 안 된다. 다 철수죠? 어쨌든 사드 때문에 그런 교류가 막혀 있어요. 그 대신 미국은 시장을 열죠. 보조금도 주고 세금도 깎아줄 테니까 오라니까 미국에 지금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의 전기차 시장 저거 괜찮겠네. 들어가는 거고 반도체 쇼티지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면 관세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올해 그 한미 정상회담의 그 전반적인 분위기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없어진 건 아닌데 이 비중이 상당히 미국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시장에서 뭔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선투자가 된 기업들, 그런 산업들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각광을 네. 받은 그런 분위기로 간다 이거죠. 네. 그러면 현재의 좀 변화 속에서는 이 주식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이 체결되면서 네. 바이오주가 엄청난 주목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지금 하나 갖고 있는데 한국 바이오주의 전망 당황스러우시죠? 저는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럼 왜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제가 뛰어들어 본 거예요. 프로시구나. 네, 희생한 거예요. 희생. 네.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매우 밝죠. 그래요? 매우 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 품목을 보면 바이오주는 아예 없었죠. 우리나라는 특허권이 끝난 거 카피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제약 산업이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 뭐가 있었죠? 바이오 시밀러. 시밀러가 뭐죠? 비슷한 약효를 낸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시밀러니까 신약 개발하는 만큼 어렵다. 근데
바이오시밀러 1, 2위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요. 삼성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 네. 네. 그 없던 산업이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에 뜨는 게 뭐냐면 CMO라 그러죠. 그러니까 백신도 개발하는 회사가 있고 생산을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 세계 CMO 1등이거든요. 삼성이 그런 걸 잘하나 봐요. 네. 가져와서 네. CMO. 아 근데 그게 삼성그룹의 반도체가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죠. 네네. SK그룹에 뭐가 있습니까? SK 하이닉스가 있죠. 있죠. 바이오팜이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수율이거든요. 네. 공정을 관리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수율을 뽑아내는 산업. 네. 바이오 산업은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런 나라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스위스가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내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스위스가 그러면 생화학이라든지 뭐 의학 이런 거 엄청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나 독일에 비하면. 그런데도 전 세계 탑5의 안에 드는 제약사를 2개인가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로슈 네. 이런 게 스위스란 말이에요. 엄청난 회사죠. 네. 그리고 우리도 본이 제약산업, 바이오산업에 몰렸잖아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많은 벤처기업들이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네. 그래서 10년, 20년 지나면 세계적인 수준으로 갈 거다. 하나하나 접근하고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가능성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은 신중하게. 네. 왜? 확률은 굉장히 작죠. 너무 막 이게 폭이 큰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저희 얘기했던 게 성장주가 끝나고 민감주를 넘어서 이제 가치주까지 올라가는 사이클인데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는 어쨌거나 성장 산업이기도 그렇죠. 하고 한편에서는 네. 국산 백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판매처가 없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어렵다 네. 이런 걱정도 같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바이오 산업에 영향을 주죠. 주지는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를 지금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망을 길게 보면 길게 봐야 되네. 바이오 네, 산업이 네. 좋을 거다는 말씀이고 오히려 저는 바이오도 좋고 신약도 좋은데 저는 건강기능식품. 아하. 너무 좋아해요. 네. 진짜. 저도 그 시장에 예전에는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출근할 때 저희 집 사람이 이만한 접시에다가 비타민 각종 비타민 네. 미네랄 해가지고 한 10알 줘요. 아니 요즘 진짜 그냥 이렇게 나와요. 패키징으로도 그죠? 모든 맞아요. 약 섞어서 그냥 한 번에 먹는 네, 거. 그래서 이 100세 시대로 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아지는데 코로나가 온 거죠. 훨씬 더 자극이 된 거죠. 아, 컨디션 좀만 안 좋으면 뭐 먹게 되죠. 네네. 아니면 이제 의료기기 산업들. 네, 저도 그러거든요. 요즘에 방송을 해서 그런지 야 이렇게 좀 잡티가 생겼다. 그리고 가서 쏴야 되겠다는 생각. 아 그게 그런 게 있는 진짜로. 뭘 쏴요. 일단 쏴야 아니 이런 거 있더라고요. 이 뭐야,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네. 쏴야 되는 시기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원래 그게 안 쏜 사람은 있는데 한 번 쏜 사람은 없다. 맞아요. 한 번 받으면은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개선이 되나? 그러면 계속 가잖아.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건 이제 분장. 메이커? 아까 전에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주식을 얘기하시면서 예. 쇼핑이나 화장품 이쪽 시장이 다시 좀 커질 것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제 기초만 바르던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이제 색조나 립스틱 이 시장 네. 다시 커질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이전 대비 소득과 주요 품목 소비 회복률을 보면 여행과 운송은 아 이것만큼 빨리 좀 회복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해외여행이 보세요. 올 여름에? 올 가을에? 할 수 안 되죠. 있을까요? 못하죠. 이거는 아직은 완전히 반영한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근데 지금 호텔 신라랑 아난티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숙박업계는 되게 많이 오른 상태인 것 같아요. 호텔 신라는 두 가지가 겹쳤거든요. 호텔업과 면세점. 네, 왜냐하면 이제 공항에 가시면 호텔 신라가 하는 면세점이 네네. 있잖아요. 두 개 다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두 개 다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니까 가파르게 올라온 거고. 아난티 장난 아니에요. 아난티는 7,000원대에서 너무 이게 계속 머물러 있어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10,000원. 할 때 가르쳐 주세요. 아 그니까. 아, 네네. 아난티가 10,000원까지 누가 알았냐고요. 아니 근데 항공, 여행, 쇼핑 섹터 이렇게 네.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 중에 김프로님이 좀 조언을 주신다면 네. 어느 쪽 전망이 좋을지. 저 세 개 중에는 쇼핑이 좋아 보이는데 저도. 우리나라 쇼핑은 대부분 면세점을 겸하거든요. 중국이 이제 정확한 건 모르지만
확진자 거의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른 인접 국가들이 이제 면역을 맞으면 나올 거라고요. 해외여행을. 그럼 어딜 가겠어요? 가까운 나라 올 거라고요. 아, 그 한국. 나라가 한국이에요. 아하. 제가 보기에. 네. 그리고 한국이 면세가 훨씬 싸거든요. 그 지금도 에루샤라고 알아요? 에루샤? 에루샤 몰라요. 에르메스, 샤넬, 루비통 루이비통. 아, 못 들어간다니까. 아니, 줄 서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중국 보따리상들은 이미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풀리면은 좋겠다. 저는 올해 2021년 혹은 2022년 상반기까지는 양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기간이다. 그래서 중국도 보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막 비난 성명하고 막 그런 게 안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대중국 관련주들이 오히려 올라 버렸어요. 네. 중국도 어느 정도까지는 한국이 필요하구나. 쇼티지인데 한국 반도체 이런 거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네. 그래서 여행 규제가 풀리면은 가장 일착으로 올 나라가 한국이다. 네. 그러면 이제 쇼핑이 좋아지죠. 연관해서 화장품 좋아질 거. 네. 그러니까요. 예. 이게 글로벌 뭐 매크로 변수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대형주들은 많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이 지지부진한 거를 매수 기회로 삼으면 좋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눈을 다음 사이클이 올 것 같은 아니면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가치주나 이런 쪽으로 좀 눈을 돌리는 게 나을지 어떤 게 올바른 선택일까요? 포트폴리오를 하셔야죠. 그런데 워낙에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 9만 원대 중반까지 갔잖아요. 네. 이번 달에. 네. 증권시장 용어로 불기둥을 세웠거든요. 네. 그때 다 산 게 누구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 다 샀거든요. 근데 그게 쭉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인데 그러면 이게 업황이 그러면 안 좋냐? 업황 스틸 좋아요. 네. 근데 그때 과매수 구간이 있었던 거죠. 과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과열은 열이 과하게 나는 거거든요. 네. 열이 과하게 날 때는 열나면 식히죠. 식히죠. 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네. 그걸 조정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대형주는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있는 구간이고 네. 저는 항상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그냥 어느 정도는 좀 깔아주시는 게 좋다. 네. 그건 갖고 가고 약간 투트랙으로 가면 되고. 아, 그렇죠. 네. 그럼 정말 끝으로 오늘 나왔던 주식 섹터들 가운데 네. 딱 하나만 찝는다면 딱 하나. 네. 네. 아, 어려운데. 환경을 꼽아볼게요. 아니 지금까지 딴 얘기 다 하시다가 갑자기 갑자기? 마지막 환경이요? 아, 저희 ESG 지금까지- 다음 회예요. 아, 그런가? 항상 이런 얘기 하시다가 큰 그림이다 큰 그림 내놓고 ESG 보게 하시려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추천한다면 환경이다 땡큐. 땡큐. 오늘 나왔던 것 중에 네. 경기 민감주 중에 네. 자동차가 좋아 보여요. 현대차 기아차 네. 이쪽이요 기본적으로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정말 오랜만에 전체 마켓이 10%를 넘어가요. 아하. 비싼 차가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네, 네. 그죠? 기아 자동차가 프리미엄 받고 거래가 된다. 네. 텔룰로이드라고 네, 네. 웃돈 거래가 된다. 나 이런 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GM 포드에서 생산 차질이 된 거를 대부분 현대 기아차가 갖고 왔어요. 일본 차는 안 늘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변화는 다음 주에 제가 오 그러니까 방송쟁이 다 유튜버네. 되셨어. 유튜버 맞네요. 삼프로 우리 TV 많이 프로님. 시청해 주세요. 네. 신사임당의 사사상경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잊지 말고 꼭꼭 챙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도 저희가 서론을 생략하고 오늘처럼 정말 핵심만 짚어주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